아직도 헷갈린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우트쇼원입니다. 혼다 이 클러치가 지금 국내에 출시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클러치에 대한 오해나 이 클러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이 클러치를 시승을 하면서 이 클러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이 클러치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자동 변속기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클러치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공부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이 클러치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자를 모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분을 모시고 아주 이 클러치를 처음 경험하는 분의 그 생생한 소감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혼다 이 클러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문한 지 6개월 정도 된 신승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입문한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매뉴얼 바이크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어느 정도 타셨는지 한번. 스쿠터는 한 2달 정도 탔었고, 네. 이제 매뉴얼 바이크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탄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네. 그럼 지금 타고 계시는 기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야마하의 R3 타고 있습니다. R3. 그럼 한 4개월 정도 타셨으면 이미 이 클러치의 그 조작 이런 거에 능숙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직 조금 초보라 그런지 네. 그 언덕 같은 데 출발할 때 조금 네.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클러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클러치를 타면 조금 편하게 네. 등반할 때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이 클러치에 대해서 네. 사실 컨텐츠가 많이 있고, 네. 이 클러치 조작해서 이제 편하다 하는 영상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래도 이 클러치가 어떤지 궁금했던 뭔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혼다의 기술력이 많이 집합되어 있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궁금해했었고 시승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주변 분들은 어떠세요? 이 클러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그거 좋다던데 한 요 정도? 네, 다 그냥 좋다던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아직도. 아직 주변에서 많이 못 타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주변에 뭐 이제 입문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이 클러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시승은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저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다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쿠터랑 매뉴얼 바이크랑 좀 섞어놓은 느낌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막상 타보신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자동 변속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알고 계세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이 클러치에 대해서 약간 오해랄까? 그러니까 이게 좀 타이밍상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다른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는 자동 변속기는 혼다의 DCT와 같은 말 그대로 자동 변속기 모델이라서 변속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고, 이 클러치는 클러치 제어만, 이 클러치,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클러치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이어서 그냥 변속은 라이더가 해야 되는, 그래서 얘는 매뉴얼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 우리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저도 입문할 때 시동 꺼먹어가지고 용달로 차 떠가가지고 집으로 갔거든요. 다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클러치 조작에 대해서 다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클러치 조작을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덕 올라갈 때 1단 넣어야 되는지 2단 넣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네, 밀리는 거가 무섭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도와주니까 그런 데서 편하고, 또 우리가 보통 정차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출발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그때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클러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여기 아예 이 클러치라는 시스템이 하나 더 붙여져 있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클러치 레버를 잡으면 네. 이 클러치 이 와이어가 당겨지잖아요. 아, 네. 이거를 그냥 실제로 이 밖에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클러치 쓰듯이 쓰면은 일반 클러치 쓰는 거랑 똑같이 작동이 되고요. 그게 아닐 때는 이 안에서 그냥 그거 모든 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승진님께서 실제로 이제 타 보면서 라이브한 그 생생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장비 챙겨 입고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클러치 그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승진님을 지금 바이크의 CB650R 이 클러치 모델에 앉혀드렸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그냥 저기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보통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면은 이제 클러치 레버를 잡고 1단을 넣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이게 이 클러치가 활성화됐다는 표시인데, 지금 이제 핸들을 잡고 그냥 기어 레버만, 클러치 레버 잡지 말고 기어 레버만 넣어보세요. 오! 원래 이러면 꺼져야죠. 네. 하지만 이 클러치는 안 꺼집니다. 여기서 다시 N단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클러치 레버 잡고 온도인 것처럼 그냥 그 시프트 레버만 살짝 올리시면은 N단이 들어갈 거예요. 오. 그럼 다시 그냥 올려보세요. 그럼 2단이 들어가거든요. 오. 네. 이렇게 돼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 시동이 안 꺼지네요. 네. 대신 이제 1단을 다시 넣고서 네. 밟아서 1단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러치 레버를 사용하듯이 클러치 레버를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 클러치가 꺼진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 클러치 레버를 너무 놓으면 이제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N단을 넣으시면은, 네, N단을 넣고 클러치 레버를 놓으면 바로 네, 켜지면서 이 클러치가 시작이 됩니다. 요 점만,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 클러치를 쓰면서 시동이 꺼질 일은 없다. 그래서 저기 승진님 여기 바이크 있는 데까지만 살짝만 움직여 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치 레버 안 잡고 넣고서 스로틀을 살짝 당겨서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정지. 정차할 때도 시동이 네. 안 꺼지네. 시동이 안 꺼집니다. 네. 오, 시동이 안 꺼지네요. 이렇게 한 바퀴 다시 한번 타보세요. 한번 실제로 타보시면서 네. 2단 정도까지만 이렇게 클러치 레버 사용하지 말고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도 한번 해보시고 오. 보통 되게- 지금도 방금도 이쪽으로 와서 멈춰주시고 이제 방금 이제 변속을 하려고 하시니까 습관처럼 스로틀 레버를 이제 놓으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변속을 하게 되면은 퀵시프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넣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로틀 레버를 연 상태에서도 변속을 하시면은 변속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걔는 부드럽게 조작만 하시고 기어 변속을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하고서 한 바퀴 다시 돌아볼게요. 오. 이쪽으로 다시.
또 이게 엑셀을 안 닫아도 네. 스로틀을 안 닫아도 네, 변속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N단에 넣고서 시동을 잠깐 꺼주세요. 이 클러치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고, 보통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퀵시프트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스로틀 레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안 해보셨죠. 네, 안 네. 해봤어요. 보통 이제 클러치 레버로 놓고 동력 끄는 다음에 기어를 올리고 놓게 되는데, 그 과정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기어를 변속을 내릴 때도, 그때도 이제 퀵시프트들이 있는 차량들은 걔는 이제 스로틀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스로틀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럼 스로틀 열 상태로 기어를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네. 그거를 이제 보통 클러치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과정 자체를 저 이 클러치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하셨던 거 있잖아요. 6단 출발이 되냐. 네, 6단 출발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혼다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미션에 부하가 많이 가니까 권장을 하진 않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초보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차할 때 2단 넣고 정차 뭐 3단 3단으로 정차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네. 한 바퀴 돌아오실 때 정차할 때 마음대로 어느 단수에든 멈춰 보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몇 단으로 멈추셨나요? 4단으로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대로 스로틀만 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죠? 4단으로도 출발되네요. 사단으로도 출발하는 거 보니까 2단으로도 충분히 출발할 수 있겠네요. 2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 이 클러치를 조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2단이랑 이 이상으로 우리가 고단으로 이제 타게 되면 기어비 때문에 뭐 이제 엔진에 토크가 약하게 걸린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가다가도 시동이 꺼지게 되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고단으로 출발을 해도 어차피 얘가 전자적으로 그 적정 RPM을 찾아서 미트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4단 출발할 때도 엄청 부드럽게. 딱 맞죠? 네. 1단처럼 부드럽게 가더라고요. 네, 시동 꺼질 것 같은 게 전혀 없죠, 증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이 클러치입니다. 네. 이게 이 클러치가 만약 고장 나면은 네. 시동으로도 이게 저 혼자 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이 클러치가 아까 만약에 이 클러치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네. 그냥 얘는 수동 바이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어차피 얘가 직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압이 다르죠? 네, 압이 없는데. 지금 이게 이 클러치가 대기 상태여서 이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 클러치를 아주 잠깐이지만 네.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때요? 생각하셨던 거랑 다른가요?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해가지고 이제 다음 네. 차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승진님과 비슷한 네. 뭔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뭔가 궁금증을 가신 분들에게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라.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클러치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뭔가 궁금증에 대한 것들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이번에 승진님 모신 것처럼 구독자를 모시고 뭔가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